자, 이번 시간은 함수의 극한 첫 번째 시간인데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아주 가까이서 혹은 아주 멀리서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매트리스라는 영화 보면 총알이 막 날라오잖아요. 그게 순간순간순간을 잘라가지고 총알이 날라오는 순간순간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또는 지구 바깥에서 저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 하나로 아주 작게 보이겠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한 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로 이어지냐면 우리 또 미분으로 이어져요. 미분.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이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미분을 위한 중요한 준비 단계로서의 역할도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오지브라 화면을 잠깐 보시죠. 자, 제가 지금 지오지브라에서 쌍곡선을 하나 그려놨어요. 쌍곡선을 그려놨고, 지금 이 쌍곡선을 계속 한번 그러면 확대를 한번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는, 점점 어떻게 되나요? 처음엔 쌍곡선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처럼 보이죠. 두 개의 점근선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보고자 하는 때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계속 이제 가까이서 보려고 해요. 계속 가까이서 보면 이제는 쌍곡선 모양이 갖춰지고요. 근데 더더욱 계속 가까이서 이쪽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이렇게 계속 확대해 보면 점점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쌍곡선으로 보이지가 않죠. 점점 직선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x는 1이라는 직선이 똑바로 서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함수의 극한에서 공부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함수의 극한에는 수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 수렴이라는 용어를 먼저 공부하도록 하죠. 그러면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x예요. y는 x. y는 x에서 만약에 x 값이 이쪽에서 이렇게, 즉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하면서 x 값이 0에 가까워질 때 y 값은 마찬가지로 y는 x니까 여길 따라가면서 점점점 y 값은 0에 가까워지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x 값이 0에 가까워질 때도 y 값은 마찬가지로 0에 가까워질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상황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한없이 y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진다.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lim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자, 지금 이 y는 fx, 이 fx, y는 x죠. fx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 놓고 이거를 결국 이제 뭐라고 하느냐? x가 0에 가까워질 때, 즉 x 이퀄 0에서의 fx의 극한 값이 0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극한이 0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x가 0일 때의 fx의 극한이 0이다. 극한 값이 0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거. 자, 이번에도 y는 x처럼 그렸는데요. 이번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자, 구멍이 여기는 지금 구멍이 이렇게 메꿔져 있고요. 여기는 지금 구멍이 이렇게 지금 뚫려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식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지금 이 함수의 정의역에서 x는 0이 빠진 거예요.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y는 x분의 x제곱이라고 쓴다면
x분의 x제곱이면 xx 약분하고 y는 x가 되죠. 하지만 약분하기 전에 x분의 x제곱이기 때문에 이 x가 분모 x에 0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y는 x가 아니라 x는 0이 아니다. 이거랑 지금 똑같은 함수예요. 따라서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예요. 0에서. 그러면 이때 보자고요. 이때 x가 0에 가까이 가요. 그럼 y는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0에 가까이 가겠죠. 마찬가지로 x가 지금 0에 가까이 가요. 그럼 y도 이렇게 따라 내려오면서 0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도 마찬가지죠.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fx가 x분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쓰죠. x분의 x제곱. 이 함수의 극한은 혹은 극한값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함수의 극한이고, 이 0, 이 값을 뭐라고 부르냐면 결국 극한값이, 이 함수가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수렴한다. 어떠한 특정한 실수값에 가까이 갈 때 우리는 그 실수값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표현이 가능하냐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어떤 함수 fx가 계속해서 알파에 가까이 가더라. 여기서 알파는 하나의 지금 실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함수의 극한값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알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알파에 수렴한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여기가 지금 3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지금 2라고 할게요. 이 fx는 지금 y는 3이라는 상수함수예요. fx는 3이라는 상수함수라고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fx는 어디에 가까이 가는가? 이때는 x가 이렇게 해서 2에 가까이 가도 언제나 y값은 3이죠. 이쪽에서 이렇게 가까이 가도 언제나 y값은 여전히 3이에요. 항상 3이죠. 이 값은 3이다. 이 상수함수는 결국 이 값이 그대로 극한값이 되겠네요. 자, 반대로 이제 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는 만약에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y는 x분의 1을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지금 x축, y축 이렇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극한값을 따지는데 x값이 앞에서는 0에 가까이 가거나 어디 2에 가까이 가거나 이걸 또 따졌는데 이번에는 x가 한없이 커질 때를 따져볼게요. x가 한없이 커지면 점점 y값은 이걸 타고 내려오겠죠. 얼마에 가까워지나요? 0에 가까워지겠죠.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쓰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리미트 x가 한없이 커질 때 그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무한대라고 있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한없이 커질 때 지금 함수는 x분의 1을 그렸죠. x분의 1은 값이 극한값이 얼마입니까? 0이다.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또 어떤 것도 가능해요. 리미트 x가 무한대가 아니라 한없이 작아질 때 이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이때 x분의 1은 어떻게 극한값이 이때도 0이 되겠네요. 자, 이러한 상황도 가능합니다. 자, 또다시 이제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거를 자, 모양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 자, 이렇게 생긴 애 어떤 함수 줄 수 있을까요? 이때는 지금 fx가 x분의 1하면 이쪽하고 그려질 거고요. 둘 다 이쪽하고 그려지게 하려면 항상 양수가 나오게 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x제곱분의 1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때는 이 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0에 가까이 가볼게요. 0에 가까이 가면 이쪽을
x값이 0에 가까이 가면 y값은 이 곡선을 따라서 쭉 올라가겠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0에 가까이 가면 쭉 올라가겠죠. 결과적으로 얘는 극한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이 갈 때, 이때는 0에 가까이 갈 때 x제곱이라는 x제곱분의 1의 이 함수는 어떻게 점점 커지죠. 한없이 커지죠. 그걸 우리 이제 무한대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아까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0에 가까이 가거나 3에 가까이 가거나 그런 거를 그 함수의 극한이 결국 이제 수렴한다. 0에 수렴하고 3에 수렴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이거는 지금 어때요? 무한대로 점점 커져가죠. 수렴하는 거는 어떤 실수값에 가까이 가는 게 수렴하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실수값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무한대로, 이때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이제 비슷하게 x가 0으로 갈 때 만약에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라고 하면 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펼쳐지겠죠. 이렇게 되게 아래쪽으로 가겠죠. 그때는 0에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은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네요. 자, 이렇게 함수의 극한이 발산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극한을 따질 때는 가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함수가 항상 붙어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끊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1, 여기도 1, 여기는 2라고 합시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따질 때는 자 1에 가까이 가보죠. 1에 점점 커지면서 1에 가까이 갈게요. 그러면 이 곡선을 따라서 y값은 1에 가까이 가죠. 반면에 이쪽에서 점점 작아지면서 1에 가까이 갈 때는 이 곡선을 타고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때는 2에 가까워질 거예요. 이쪽에서 1에 가까이 갈 때는 1에 가까이 가는데 이쪽에서 가까이 오면 2에 가까이 온다. 지금까지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럼 이제 극한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리미트 뭘 구분하느냐? x가 1로 가까이 가는데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간다. 즉 지금 이쪽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에 가까이 가는 극한이 있어요. 그럼 이때는 fx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이렇게 1보다 작은 1의 지금 왼쪽에서 1에 가까이 오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는 극한인데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어떤 것도 있냐면 리미트 x가 1에 가까이 가는데 1에서 큰 쪽에서 가까이 온다. 1 플러스 fx 이건 얼마입니까? 이건 2죠. 이런 것을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니까 우극한이라고 불러요. 자, 이 그림에서는 지금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지 않죠. 이렇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극한값이 결국은 극한값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극한값이 있는 것은 언제냐면 두 개의 극한이 좌극한과 우극한 값이 하나로 같아야 돼요. 하나로. 예를 들면 아까 이런 상황 이쪽에서 가거나 같죠. 또 이런 상황들은 극한값이 있는 거죠. 수렴하는 상황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 경우에는 극한값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더 들면 이런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만약에 x분의 절대값 x의 극한을 한번 조사해 보죠. 자, x분의 절대값 x는 만약에 두 가지로 지금 나눠야 돼요. 두 가지로 나눠서 하나는 좌극한, 하나는 우극한 나눠야 돼요.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가되 0보다 좀 작은 쪽에서 x분의 절대값 x 어떻습니까?
x가 0보다 좀 작으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0.1일 때 절대값 x는 플러스 0.1이 되겠죠. 얘가 마이너스 0.01이 되면 절대값 x는 플러스 0.01이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값은 점점 마이너스 1.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마이너스 1이겠죠. 반면에 우극한 이 값을 따져보죠. 그러면 x분의 절대값 x 이거는 얘가 0.1이면 얘도 0.1, 얘가 0.01이면 얘도 0.01, 이 값은 1이겠죠. 즉 이것도 지금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서로 같지 않네요. 따라서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 값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극한을 따져 보았습니다.